주인은 왜 소식이 없을까? 세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 돈은 따로 놔두었는데. 어느 날 농부가 외출하고 집에 와보니 포도원 입구에 사람들 몇몇이 서 있었다. 거기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아, 이 포도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우리를 보내셔서 세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농부는 주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떨떠름했다. 지금까지 내 포도원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먼 길 오느라 수고했는데 어서 들어가십시다. 주인님은 편안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인님 가족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녁 식사부터 하십시다. 포도주도 한 잔씩 하세요. 주인이 주신 이 포도원에서 난 겁니다. 그리고 주인께 드릴 새는 해마다 딱딱 보관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주인과 약속한 새니까 가지고 가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께 드리려고 특별히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꼭 주인께 가져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인께서 1년 동안 드실 포도주를 마련해 놓았으니 언제든지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늘 마음먹었는데 막상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마음이 올라왔다. 자신이 포도원 주인인 것처럼 지내다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좀 떨떠름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 어떻게 왔다고? 예, 주인님이 포도원 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 포도원이 맞는지요? 그때 농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이 갑자기 튀어 올라왔다. 맞긴 한데 너희들 말투가 왜 그렇게 퉁명스러워? 아니, 무슨 말씀을? 이 자식이 빨대꾸 하는 것 좀 봐라. 농부도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식이 자꾸 말대꾸하네? 이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 봐라! 큰 소리를 쳐놓고 잘못을 안 했다니. 그러고는 주인이 보낸 하인을 한 대 때렸다. 왜 때리십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세를 받으러 온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놈이 계속 이유를 달고 불평이야. 제대로 한번 맞아볼래? 농부는 매를 들고 와서 그 하인을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주인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주인은 고마운 분인데. 농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큰 소리를 쳤고 결국 주인의 하인들은 도망을 갔다. 도망온 하인들에게서 사정을 전해 들은 주인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더 많은 하인을 보냈다. 농부가 포도원 문 앞에 온 그 하인들을 보고 말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왔네? 그럼 나도 사람을 모으지. 농부는 인부 15명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갔다. 어서 말해봐. 왜 또 왔어 이놈들아? 주인님이 포도원 세를 받아오라고 보낸 사람들을 때려놓고 왜 큰 소리를 칩니까? 그놈이 맞은 짓을 했지. 내 기분을 거슬렸거든. 너희들도 혼줄 뒤 놔봐야 알겠어? 싸움이 벌어졌고 주인의 하인 중 여러 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하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다. 농부는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주인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얼마 후 이번에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농부가 막상 아들을 보니 주인에게 너무 죄송하고 자기 행동이 후회스러웠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셨구나. 내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악해. 아들은 주인과 같은 분이니까 공경해야 돼. 그동안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웃기고 있네. 잘못을 빈다고 듣겠어? 주인이 보낸 하인을 죽였는데 용서하겠어? 이왕 엎질러진 물 아들까지 죽여. 아들이 없으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잖아. 상상조차 안 해본 악한 생각이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아닌데. 아니라도 할 수 없어. 어차피 저지른 일이야. 너를 용서해 주겠어? 가던 길로 계속 가는 거야. 끝까지 가보는 거야.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용서를 빌어야 해. 야, 빌어봐라. 자기가 보낸 하인을 죽였는데 주인이 받아주겠어? 어차피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아들까지 죽여버려.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을 누가 맡겠어? 주인이 늙었겠다. 네가 차지하면 돼.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고 이래서는 안 돼. 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입에서 이미 거친 말이 나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도련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겨보시겠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자네 말이 왜 그렇게 거칠어? 우리 아버지는 자네에게 책임을 물으시려는 게 아니야. 자네가 돌이키기를 바라셔. 그래서 포도원 세를 제때 내고 살기를 바라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험상궂게 행동하는가? 허허허, 도련님은 마음이 넓으시네요. 내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무릎을 꿇을 줄 아셨어요? 나는 어차피 끝장난 거예요. 농부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 네가 주인의 아들이라고 나를 잡으러 왔지? 너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돼. 나한테 왜 이러는가? 아버지가 자네에게 잘해주신 걸로 아는데 포도원을 맡겨서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세를 받으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러는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죠? 죄송하지만 도련님도 사라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지요.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농부는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다. 어느 부인이 아침에 남편과 다투었다. 남편이 출근 시간이 다가와 안절부절 못하다가 아내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남편이 출근한 후 아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자신을 돌아보았다. 난 왜 이렇게 못된 여자일까? 출근하는 남편에게 매일 시비를 걸어 힘들게나 하고 내가 나쁜 여자야. 이제는 남편에게 잘해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이 커졌다. 점심을 먹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자주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큰맘 먹고 비싼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면 사과해야지. 여보, 아침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는데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표독하고 못된 여자라 당신이 나하고 사느라 고생하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해야지. 종일 뉘우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찌개를 보글보글 끓였다. 드디어 띵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기다리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남편을 보는 순간 어휴, 이 빌어먹을 인간 하며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왔다. 어느 중년 부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자신도 예상치 않았던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 포도원 농부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주인의 하인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다. 아들을 죽인 후 그 또한 주인의 손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표범이 가지고 있는 야수의 본능, 그 잔인한 본능을 몰랐을 때에는 표범이 착하고 순해 보인다. 그러나 표범의 본능을 아는 사람은 표범이 착해 보여도 절대 믿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떤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간다. 그렇게 끌려가서 살인자가 되고 간음하는 사람도 되고 마약 중독자도 된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에게 속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표범에게는 잔인한 야성이 있는데도 아이들은 순해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표범이 순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표범이 피 맛을 보았을 때 본성이 드러났고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물어뜯어 죽였다. 그러고는 정글로 달아나 맹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처럼 악하고 잔인한 생각이 들어와 있어도 그것을 잘 모른다. 남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어쩌다 남을 도와주었으면 평생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초등학생 때 우등상을 한 번 받았으면 평생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아서 스스로 어둡고 불행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 네, 두 번째 챕터에 있는 배은망덕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마음이 원래는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주인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그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부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싸운 것이 미안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막상 남편 얼굴을 보니까 화가 나고 미워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정말 이럴 때가 너무 많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린 표범이 정말 그 처음에는 해를 주지 않을 것처럼 그냥 귀엽고 작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커지면서 아이들을 해친 것처럼 우리 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심이나 이런 작은 것들을 키웠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